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살짝 쫄린다. 독고탁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사람처럼 들렸다. 장미애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여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러 가는 건 아니라니 그럼 뭘 하려는 거예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손끝이 흰색으로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다. 독고탁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장미애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제발 이렇게 저를 불안하게 하지 말아요. 어디 가려는 거예요? 회사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장미애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다. 독고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짧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다. 어딘가 체념이 깃든 결연함만이 느껴졌다. 장미애, 네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리요?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서류요? 돈이요? 아니면.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들이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독고탁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보, 제발 지금은 묻지 말아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투엔 이미 단단히 굳은 결심이 배어 있었다. 장미애는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여보, 부탁이에요. 뭘 하려는 건지 말해줘요. 저 혼자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독고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의 손을 붙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다.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결정해야죠. 저 혼자 모르게 이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정말 무서워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독고탁은 결국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선을 긋는 듯한 단호함이 있었다. 미애야,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한마디에 장미애의 눈가가 단번에 붉어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물을 애써 삼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독고탁이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결심을 한 것 같은 불길한 직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이에요. 지금 멈춰요. 그러나 독고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마치 이미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미애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무언가 큰 일을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이 자신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장미애는 독고탁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용히 따라갔다. 문틈으로 비치는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고 그는 그걸 하나하나 차례로 묻고 있었다. 계좌 내역, 투자 실패 보고서, 계약 파기 서류까지.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마치 모든 걸 마무리하고 떠나려는 사람 같았다. 여보, 이건 뭐예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장미애는 결국 참지 못하고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독고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필요한 걸 정리하는 거야. 회사에도 나한테도 더 미룰 시간은 없어. 정리요? 이건 그냥 서류가 아니잖아요.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적혀 있잖아요. 여보, 이거 검찰에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장미애는 서류를 낚아채듯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독고탁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맞아.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장미애를 더 무섭게 만들었다. 여보, 왜 혼자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장미애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여보, 부탁이에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순순히 조사받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감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독고탁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분명 선을 긋는 단호함이 있었다. 장미애, 이제라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한다.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버렸다. 네가 더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너라도 당당해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보, 저를 위해서라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려고요? 이렇게 다 떠안으면 당신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독고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오히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한 사람의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무너졌어. 하지만 너까지 나 때문에 욕먹는 건 못 보겠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장미애는 숨이 막힌 듯 벽에 기대섰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지만 더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독고탁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끝난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미애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여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독고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와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미애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독고탁이 쌓아둔 서류를 힘껏 치워버리며 울먹였다. 여보, 제발 멈춰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독고탁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봤지만 다시 서류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자 장미애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보, 저를 봐요. 이렇게 서류 정리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이걸 다 떠안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며 거의 애원하듯 말을 이었다. 우리는 부부예요. 부부는 같이 버텨야죠. 왜 당신 혼자만 죗값을 지려고 해요? 독고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가 다시 천천히 떼어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다. 장미애, 네가 나 때문에 더 욕먹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이미 끝까지 갔어. 하지만 넌 아직 당당할 수 있잖아. 장미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당당하다고요? 당신이 이렇게 다 떠안으면 저는 평생 떳떳할 수 없어요. 당신을 버리고 혼자 산 것 같아서 저는 평생 죄인이 될 거예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제발 같이 해결해요. 당신이 이런 결심하면 저도 당신이랑 같이 무너질 거예요. 같이 살아야죠. 우리가 함께 살아야 우리도 세리도 지킬 수 있어요. 독고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애써 눈을 감으며 고개를 돌렸다. 너무 늦었어.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네가 이렇게 붙잡아도 달라지지 않아. 장미애는 그의 옷깃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늦었다니요? 뭐가 늦었는데요? 당신이 변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감형받을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세상도 언젠간 알아줄 거예요. 독고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지만 그 슬픔을 애써 감추는 듯 차분한 척을 하고 있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네가 욕먹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 장미애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더 잔인한 거 아세요? 저 혼자 괜찮아지라고요? 당신은 모든 걸 떠안고 무너져 가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당당하게 살아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붙잡았다. 여보, 우리가 부부잖아요. 좋을 때만 부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 때도 같이 짊어지는 게 부부예요. 당신이 무너지면 저도 무너져요. 제발 혼자 가지 말아요. 독고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장미애, 내 마음은 알아.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해야 해. 네가 이렇게 붙잡으면 내가 결심을 지키기 더 힘들어져. 장미애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독고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풀어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라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한다. 네가 더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미애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팔에 매달려 다시 한번 애원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세리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돼요. 독고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결국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리랑 너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라도 당당해질 수 있어야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장미애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독고탁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장미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여보.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지만 독고탁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작별을 준비한 사람처럼. 장미애는 결국 술도가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독고탁이 작성해둔 계좌 내역 복사본이 꼭 쥐어져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장미애가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곧장 그녀에게 향했다. 장미애 씨, 무슨 일로 오셨죠? 마광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제 남편이 독고탁 씨가 모든 걸 끝내려 하고 있어요. 이 계좌 내역
내역을 보세요. 이건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마광숙 앞에 내밀었다. 마광숙은 서류를 흘깃보았지만 표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마광숙은 눈을 들며 조용히 물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속죄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여론몰이를 하려는 술수일 수도 있어요. 장미애의 손이 떨렸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진심이에요. 그 사람 다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회사를,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석이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장미애 씨, 신라주조가 이렇게 된 건 결국 독고탁 본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믿습니까? 그가 정말 달라졌다고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장미애는 눈가가 붉어지며 한동석을 바라봤다. 저도 알아요. 그 사람 잘못 많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곁에서 지켜본 건 저예요. 저희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저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마광숙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장미애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해요. 술도가를 지키는 입장에선 그의 진심이 맞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미애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냉정, 네, 그게 맞겠죠. 하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광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엔 갈등이 스쳤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장미애 씨, 지금은 냉정해야 해요. 우리가 그를 쉽게 믿었다가 다시 배신당하면 술도가도 우리 가족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한동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마광숙 사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장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궜다. 네, 알겠어요. 현실, 냉정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이번엔 진심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마광숙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순간 표정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단호해졌다. 장미애 씨, 저는 지금 판단을 바꿀 수 없어요. 당신 마음은 알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해요. 장미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발걸음은 무겁게 느려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그녀는 문을 나서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요.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네요. 장미애는 술도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손에는 독고탁이 남긴 계좌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독고탁이 들어서자 장미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엔 화와 슬픔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여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술도가에도 다녀오셨죠? 이걸로 정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장미애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독고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다 끝내야 해. 장미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왜요? 왜 꼭 당신이 다 떠안아야 하는데요? 같이 해결하면 안 돼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해요? 독고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애, 네가 이렇게 붙잡으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아. 하지만 이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장미애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절규하듯 말했다. 책임이라니요? 책임이 뭔데요? 당신이 이렇게 다 떠안으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독고탁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풀어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라도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하잖아. 네가 더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라도 내가 다 떠안아야 한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장미애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지만 독고탁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멀리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그는 묵묵히 서 있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우리 세리도 있어요. 당신 없으면 저도 세리도 아무것도 못해요. 장미애는 흐느끼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러나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도 잠시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조차 곧 사라졌다. 세리랑 네가 이렇게라도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장미애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여보, 당신은 왜 늘 이렇게 저를 울게 만들어요?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독고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잠시 쓰다듬은 뒤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장미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오열하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독고탁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네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장미애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끝내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뒷모습은 이미 결연한 결심을 굳힌 사람의 그것이었다. 며칠 뒤 독고탁의 결심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모든 비자금 계좌 내역과 투자 실패 자료를 제출했다. 그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번만큼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술도가 사람들도 잠시 말을 잃었다. 마광숙은 한동안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이번엔 정말 달라진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연민이 스며 있었다. 한동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신라주조가 어떤 길을 가든 이번만큼은 독고탁이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야죠. 그는 여전히 냉정하려 했지만 눈빛엔 약간의 존중이 엿보였다. 장미애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검찰청 앞에서 독고탁이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는 장면을 TV로 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슬프게도 자랑스러웠는지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장미애는 세리의 방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섰다. 세리는 이미 잠이 들어 있었지만 장미애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작게 중얼거렸다. 세리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했어. 네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장미애는 세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가 잠시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독고탁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독고탁이었다. 장미애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잘 있어요? 밥은 먹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평온한 척하려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독고탁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밥 잘 먹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괜찮아. 장미애는 눈물이 다시 고였다. 여보, 저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어떻게 편할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독고탁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미애, 네가 이렇게 웃고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세리한테도 꼭 말해줘. 아빠는 잘못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했다고. 장미애의 눈물이 전화기 너머로 떨어질 듯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네 여보, 약속할게요. 세리에게 꼭 말할게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우리 다시 같이 웃을 날이 올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장미애는 한동안 전화기를 꼭 쥔 채 서 있었다.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엔 분명한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되길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멀리 검찰청의 불빛 아래 독고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끌어안은 단단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의 예상 줄거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으로도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의 흥미진진한 전개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